얘 필기 안 되어 있는 거야? 필기 열심히 했다고 준 건데? 잠깐만. 적어도 이 정도. 뭐야? 서연이 착하노. 들통난노 서연이. 연필로 적어놔서 안 찍힌 거 아니야? 아니 연필 뒤에 자국 있어. 그래? 서연아 실망이 크다. 자, 음운이라는 건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자음과 모음에 대한 체계예요.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상적이고 심리적, 머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음성은 그 음운 체계를 내 목을 통해서 발음을 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음성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음운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이게 제일 중요해서 여기 밑줄을 쳐놓으겠죠. 학교에서도. 자, 음운은 음소와 운소로 나눌 수 있는데 음소의 자음과 모음이 있고 운소의 비분절 음운이 있죠.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소리의 길이만 맞다라고 하고 억양을 인정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억양도 운소라고 볼 수도 있어요. 밥 먹었어? 음음은. 나 밥 먹었어. 평소문. 억양만으로도 의미가 달라질 수는 있다. 근데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너희가 어려웠던 게 그때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죠. 변이음. 하나의 음운인데 여러 음성으로 실현되는 게 변이음이라고 했어요. 쉽게 이해하기 위한 예시가 바로 물과 바람이었죠. 받침에 오는 리을은 영어로 치면 L 발음인데 설치급이라고 쓴 이유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물 발음했을 때 공기가 혀의 옆쪽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이때 리을을 설치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초성에 오는 리을은 바, 람, 혀 끝이 윗니음을 계속 쳐요. 그래서 이때 알 발음을 우리가 탄설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인들은요, 이 리을이 다른 소리라는 걸 인지를 잘 못합니다. 왜? 음운이 하나밖에 없어서. 한국인은 같은 글자면 같은 소리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영어에서는 이거는 소리도 다르고 표기도 다르게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발음은 다르게 하지만 같은 음운으로 적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리을이 한국에서는 변이음에 해당한다 라는 거였고, 선생님이 들어주신 예시는 또 바보였죠. 이 초성에 있는 비읍과 두 번째 초성에 있는 비읍의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살짝 언급을 했는데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이 비인 이유가 있어요. 유성음화라는 음운 변동 현상이 있어요. 근데 몰라도 됩니다. 우리 국어에는 성대가 떨리면서 나는 애가 모음과 노란 양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 낑기면 유성음이 아니었던 애들도 유성음이 돼요. 예를 들어 두 번째 음절의 비읍, 얘 같은 경우에는 앞과 뒤에 전부 다 모음이 있죠. 그러면 유성음이 아니었던 애가 얘네 사이에 낑겨서 유성음의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이걸 파보라고 읽는 건 아니고요. 그냥 바보라고 읽어도 되는데 요 앞에 있는 피가 무성음이고 요 뒤에 있는 비가 유성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성대의 떨림은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그냥 암기해야 되는 영역이고, 나의 입모양을 잘 생각해 봤을 때 바 하면은 공기 흐름을 막았다가 바 이렇게 좀 터트려요. 그런데 보 할 때는 조금 더 부드럽게 나온단 말이죠. 바보, 바보.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야. 한국인들은 이 바보의 비읍이 소리가 다르다고 인지를 못하는 이유가 같은 글자로 쓰여졌기 때문에 당연히 소리도 같을 거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이 아주 체계적이고 확고하기 때문에 표기도 다르게 하고 발음도 다르게 합니다. 근데 한국 국어에서는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호로 잘 나타내질 못하고, 그래서 변이음이라는 게 있다. 개념만 이렇게 좀 적어두면 되죠. 하나의 음운인데 음성이 여러 개로 실현될 때. 잠깐 볼게. 바보.
피치, 비치. 너희 그 학교 프린트에 이게 써져 있잖아. 영어도 마찬가지야. 결국에 이 한 글자 때문에 지금 단어의 뜻이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P랑 B가 영어에서는 의문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뭐 그런 얘기하려고 이렇게 예시를 들어준 거고, 최소 대립상은 이번 3월 모의고사에 나왔죠. 모든 요소는 같은데 오직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합니다. 방과 빵, 초성만 다르죠? 여기만. 발과 밤, 종성만 다르죠?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 발과 봄이 나왔어. 최소 대립상이 아니죠. 그렇죠? 얼마 전에 최소 대립상이 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문제를 풀어본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요 문제예요. 2019학년 수능 문제. 혹시 본 적 있는 사람? 처음 만나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 보기로 다 주기는 했어. 최소 대립상 방금 봤던 얘기죠? 이 A에서 최소 대립상을 찾으래. 풀어본 적 있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의문을 추출하래요. 최소 대립상은 이렇게 되죠? 쉬리 소리, 마루 머루, 구실 구슬. 얘네가 다른 단어가 되게 하는 게 지금 위, 오, 아, 이, 의잖아. 그러면 이 6개의 의문을 여기에 대입해서 풀라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딱 정하고 보면 문제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애들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를 몰라가지고 되게 많이 틀렸어. 자, 그럼 여기서 전설모음 찾아봐. 저 6개에서 몇 개야? 2. 위 2개잖아. 그 다음 중모음. 5. 2개. 2개 있죠? 그러니까 1, 2번 선지는 맞는 선지인 거야. 맞는 거였고, 그 다음에 평순모음 찾아봐. 2, 4개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고, 고모음 3개. 위, 이. 후설모음 우, 아 4개. 그러니까 최소 대립상을 선생님 프린트에 넣으셨다는 건 낼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낼 만한 기출이 올해 3월 모의고사랑 이거밖에 없어요. 많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얘들아 할 수 있잖아. 그치? 내가 물어볼게. 파열음의 개념. 공기 흐름을 나갔다가 터뜨리면서 나오는 소리. 마찰음은 뭐를 일으키는 거야? 마찰. 파찰은? 막았다. 그 마찰 일으키는. 그렇지. 막았다가 터뜨리지 않고 마찰 일으키는 거. 비음은? 입 막고 코로 그렇죠. 유음은? 그혀 잇몸에 입이 흐르는. 그쵸. 양옆으로 흘러나가는 자음. 그럼 내가 말하는 자음의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을 말해줘. 기억. 영국의 여름. 어? 사용. 응? 기억 말했지? 오케이. 그 다음 지읒. 사찰은 잠깐만요. 아니. 세 번째. 맞아. 세 번째. 맞아, 맞죠. 서계. 모올리. 아니, 그림을 맞는데? 세 번째. 경국이에요. 영국의 세입전장 소리. 그 다음 리을. 유에다가
잇몸. 사실 이런 체계는 시험 문제 내는 게 나는 1학년한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너희가 숙제를 하다 보면 의문체계 문제가 종종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 500제 풀 때 있었죠. 이 문제. 이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헷갈리게 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렵진 않겠죠. 체계니까. 자, 그 다음에 자음 체계. 이거는 내일 시험 볼게요. 시험 보고. 여기 혹시 필기된 거 있어? 이 자음 체계. 공명도 어디가? 비음? 자음책이 모음책이 다 이렇게 화살표돼. 아 여기 되어 있네. 밑에 파란색 펜으로 적혀져 있대. 공명도. 저모음으로 갈수록 공명도가 높아진다? 공명도? 개구도가 아니라? 왜 공명도가 더 높아진대? 이거 모음에 대한 얘기 아니야? 이 그냥 아예 표 처음 저 이은 다음에 보모 중모음 저모 이렇게 파열음부터 저모음까지. 아, 여기까지 이제 모음을 넣었을 때, 네. 일로 갈수록 공명도가 커진다고? 네. 이렇게, 근데 이거는 그냥 공명음에 뭐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 안 울림 소리에 뭐 있어? 자음 있고. 울림 소리에 모음이랑 노란 양말. 그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모음 체계, 요 단모음 체계는 당연히 뭐 알아야 되고, 위나 외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하지만 여전히 단모음이고, 단모음은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이중모음을 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중모음은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달라지는 모음이고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얘기 했었고, 우리가 배울 때도 Y계 혹은 J계라고도 합니다. 반모음 2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중모음이 총 6개였죠. 그래서 2개만 그냥 예시로 적어놨어. 반모음 2가 앞에 오는 애들이죠. 그 다음 W계도 반모음 O나 U가 앞에 와요. 그래서 우리 현대국어에서 10개의 이중모음은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문제가 된 애가 얘였고, 얘는 상향으로 볼 수도 있고 하향으로 볼 수도 있었죠. 얘를 상향으로 본다는 건 을을 반모음으로 보겠다는 거고, 하향이면 이를 반모음으로 보겠다는 건데, 상향 이중모음으로 봤을 때의 장점이 뭐야? 정답. 하향 이중모음을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죠. 근데 단점도 있어. 그렇죠. 반모음 을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비효율성. 하향 이중모음의 장점은 반모음 이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 원래 있으니까. 근데 단점. 그렇지. 유일하게 하향 이중모음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고, 아까 앞반에서 물어보니까 학교 선생님 그냥 하향 쪽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던데? 네. 하향으로 그럼 너희도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그때 하영이가 말했던 게 반모음을 뭐 얘기했더라? 반모음을 음운으로 친다고 했다고? 그러면 학교 선생님은 이 이중모음의 음운의 개수를 2개로 본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는 견해가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이거 어쨌든 지금 내신이니까 학교쌤 말대로 가. 음운의 개수 2개로 처리했다는 거야. 종종 어떤 책에서는 그냥 어쨌든 모음이 하나니까 음운의 개수 하나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선생님은 2개로 처리를 한 거냐면, 예를 들어 이거야. 우리 예전에 교체랑 첨가할 때 기 플러스 어를 기 여로 발음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기는 뭐 똑같으니까 생각 안 하고 어랑 여만 비교해보면, 얘가 단모음 어라면 얘는 반모음 이에다가 어라는 단모음이 결합했잖아. 그때 얘를 하나의 음운으로 처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음운의 개수가 하나에서 2개로 가죠. 그러면 이제 반모음 첨가 현상으로 보겠다는 거지. 근데 교체는 어땠어? P 플러스 어가 만약에 P어가 됐어. 펴가 됐어. 그러면 얘는 단모음 어가 반모음 이랑 어의 결합이 되는 거잖아. 뭐야? 나 지금 뭔가 이상한데? P어. 바보네. 이랑 어지? 이랑 어. 그쵸?
그랬을 때 얘도 이 단모음 이가 반모음 이로 교체됐다고 보는 거니까 선생님은 이 반모음 이가 다 의문의 자격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딱 이제 모의고사식으로 접근을 해서 반모음 이를 의문으로 인정을 하신 거야. 근데 이거는 다를 수 있어, 책마다. 그래도 우린 그렇게만 이해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거 말고 또 혹시 다른 얘기나 아니면 좀 특이한 말씀 없었어? 여기서? 중세 하양 이중모 알려주셨어요. 중세 하향 이중모음 알려줬다고? 왜? 나 이거 발음 잘해가지고 애들 취재자 중세 하향. 여기서는 아, 서연이가 피기가 진짜 없는 거네. 서연이 여기 장난 아니야? 서연이 지금 목도 아파서 말도 못한다고. 자, 이거는 사실 얘들아 몰라도 되는데 보세요. 현대국어에서 왜나 위는 단모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이중모음이었어. 옛날에는. 그러면 얘를 상향으로 볼 거냐 하향으로 볼 거냐의 문제인데 이때는 하향 이중모음에 반모음이가 여기 뒤에 다 붙었다고 본 거야. 여기에. 그래서 반모음 Y가 다 뒤에 붙었다 이렇게 본 건데 이제 남아있는 게 얘밖에 없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뭐가 됐어? 단모음 없어지고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그냥. 근데 이거는 너희가 언제 배우냐면 2학년 때 배워요. 지금은 그냥 아마 참고하는 느낌으로 설명하신 것 같고. 또 있어?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뭐? 왜? 그래프? 공명도가 자음과 모음 사이가 반모음의 공명도. 서연이 수업 들은 거 맞아? 아이,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하게 줬지? 아이, 참. 아, 근데 이것도 얘들아, 그러니까 이해의 영역인데, 우리가 방금 이중모음 할 때 반모음 얘기를 했잖아. 근데 반모음 이거 설명했었어. 왜 반모음이야? 모음의 성격이 반밖에 없어서. 그렇다는 건 반은 자음의 성격이 있다는 거잖아. 자, 얘가 가지고 있는 모음의 성격은 뭐냐면 장애를 안 받아. 반모음이. 근데 문제는 얘는 혼자서는 못 쓰여. 반드시 뒤에 다른 단모음이 와야지만 이중모음으로 쓰일 수 있지. 그렇다는 점에서는 자음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음은 단독으로 발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모음 혹은 반자음이라고 하는 거고, 자, 얘를 활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그냥 참고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가끔씩 피어를 피어 이렇게 발음할 때가 있어. 반모음 첨가로 발음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발음할까? 그냥 피어라고 하면 안 돼? 불편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피어로 발음했을 때 발음이 좀 더 부드러워. 피어. 반모음 이를 첨가하면 부드러워. 그래서 반모음을 활음이라고 해요. 윤활유 할 때 그 활자야. 그래서 저런 말이 있는데 뭐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고. 그리고 이 공명도가 지금 자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이유가 그냥 그거예요. 자음의 성격도 있고 모음의 성격도 있다고. 그냥 그거겠죠? 그 다음에 비분절 의문은 선생님이 따로 사례를 공부를 안 해주신 것 같더라고. 네. 그러면은 안 내지 않을까요? 안 내시는 안 내신대요? 소리의 길이랑 어? 소리의 길이랑 억양. 둘 다 안 낸대? 야, 개꿀이네. 안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음절인데 우리가 이걸 예전에 했었어요. 음절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4개야. 4개 밖에 없어. 모음이 오거나 자음 모음이 오거나 모음 자음이 오거나 자모자가 오거나 반드시 음절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모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애들이 음절을 말할 때 되게 헷갈려하는 게 그게 표기인 줄 알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너희가 한 음절로 적으시오 라고 하면 한 글자로 적잖아. 그러니까 글자라는 거에 박혀 있어서 음절을 쓰라고 했을 때 닭 그냥 이런 식으로 쓴다고. 근데 음절은 음이잖아. 소리와 관련 단위거든. 얘 음절은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야.
음절은 발음이에요, 발음. 발음에서의 글자인 거야, 발음. 그래서 이 발음에서의 글자가 모음이냐 아니면 자모자냐 모자냐 자모냐 이걸 따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죠? 발음할 때의 소리단이에요. 발음할 때의 최소단위. 그래서 갑돌이가 밥을 먹었다라는 걸 발음했을 때 옆에 갑돌이가 밥을 먹었다로 발음을 하잖아. 그러면 이 문장의 음절은 얘인 거예요, 얘. 오른쪽 거. 오른쪽 거. 이 왼쪽이 아닙니다. 오른쪽이 음절이에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게 다음 주 기출 풀 때 요것도 본 적 있을 거예요. 요 문제. 2015학년도 고3 6번 문제인데 다 줬지. 자, 정답이 1번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거. 초성에는 최대 2개의 자음이 온다. 초성에 2개의 자음을 발음할 수 있어? 발음할 수 없어. 그럼 이제 질문하는 게 이런 거지. 근데 쌍기역은 1개의 음운이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고 이런 애들 발음 안 하잖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질문하는 게 종성이에요. 그럼 종성에는 2개의 자음이 올 수 있나요? 그러면서 봐봐. 예라고 했잖아. 아니에요. 지금 종성 이렇게 생각한 거야. 격자음 오잖아. 근데 종성의 성자가 소리성자야. 그렇다는 건 이 표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발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성 자리에도 겹받침이 오더라도 소리는 어떻게 나? 자음문화수나 정에서 하나로 나잖아. 그러니까 종성 자리에도 자음이 하나밖에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우리 국어는 초성과 종성에 자음이 하나밖에 못 온다.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요 문제는 아마 다음 주 숙제할 때 또 헷갈릴 수도 있어. 성자가 소리성자라는 걸 좀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기억나는 최근 음절 문제 중에 기억이 옛날에 풀어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기억이 안 난다. 되게 행복해 보인다. 수학 선생님. 저 선생님 수업은 웃음소리밖에 안 나. 여기서는 소리. 양쪽으로 꼭.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바보 틀리면 다 빨리 쳐. 그거 못하면 언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음절 문제가 아마 음절 그 음운변동 풀다 보면 나올 거야.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음운변동. 이것도 그냥 구두로 물어볼게. 음운변동은 종류가 4개죠. 말해봐. 음운변동. 교체, 축약, 탈락, 첨가. 교체에 해당하는 거 6개. 음끝 비음 유음 그렇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아, 유음아, 구개음아, 된소리 대기, 이모음 역행동화. 근데 이모음 역행동화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배운다 했고 빠졌죠, 여기서. 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에 가느다란 물방울만 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비음아는 받침에 그드고 오고 뒤에 니은이나 미음과 같은 비음이 오면 같은 조음 위치에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이죠. 비음하는 좋은 방법은 바뀌는데 좋은 위치는 안 바뀐다. 그리고 비음하면서 우리가 하나 더 배웠던 게 리을의 니은대기. 리을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다. 이런 거 하나 배웠었고, 그 다음에 유음하는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 비음이 유음으로 바뀌는 현상이죠. 자, 이렇게 동화를 시킨 애가 뒤에 있으면 무슨 동화? 역행동화. 동화를 시킨 애가 앞에 있으면 순행동화라고 볼 수가 있고, 구개음하는 디귿티읕 뒤에 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지읒이나 치읓이 되는 거고, 얘는 좋은 위치도 바뀐다. 방법도 바뀐다.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는 환경 두 개. 실질 형태소이거나 한 형태소 내부일 때 적용 안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는 5개로 외우면 편하다고 했지. 말해봐. 역도 선수가 국밥을 먹고, 그게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 두 번째. 맞아요. 껴안고 더듬다가 넓게 핥았다.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에 어미 그드스즈. 그 다음 어감 받침 리을 비읍 리을 티읕 뒤에 어미 그드스즈. 요거였고, 그 다음 일시의 갈등. 한자어 리을 뒤에 드스즈. 그 다음 관형사형 전성어미 을 뒤에서 그드브스즈가 된 소리로 나는 거. 근데 어차피 시험에서는 웬만하면 준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게 이제 교체 현상이었고, 여기서 동화가 아닌 애 2개. 끝이랑 경음아. 된소리 대기가 교체는 맞지만 동화는 아니었죠. 과제하다 보면 그걸 묻는 문제가 은근히 많다는 걸 느낄 거야. 그리고 얘들아, 옆에 연음 있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자음군 단순화가 항상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 만약에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뒤에 자음이 오면 무조건 적용이 돼요. 근데 뒤에 모음이 올 때, 그 모음이 실질 형태소냐 형식 형태소냐가 영향을 미쳤지. 자, 만약에 형식 형태소면 적용 안 되고 뭐가 돼? 그냥 연음이 되죠. 만약에 실질 형태소면 적용되고 연음이 되는 거죠. 그거를 좀 잘 기억하면 되고, 연음은 음운 변동에 속하지 않죠. 자, 여기 뭐 있어? 필기? 어? 그냥 보여드려. 아, 역행적 유음화랑 리을의 니은대기 어떻게 구별하냐고? 순행이랑 리을 탈락. 예시. 요거 예시. 이거 뭘 먹어? 음끝. 음끝만 먼저 보면 평파열음화, 이게 왜 들어갔냐면 애초에 파열음에 우리 국어에 그드브밖에 없어요. 파열음은. 그럼 결국에 우리 모든 글자를 다 했을 때 가느다란 물방울이잖아? 근데 여기서 받침에 니은이나 리을이나 미음이나 이응이 올 때는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변화되는 건 얘랑 얘랑 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받침의 그드브 중에 하나로 바뀐다라고 해서 평파열음화라는 말을 붙인 거지. 파열음이 아닌 애가 파열음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래서 음끝을 그냥 평파열음화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한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비음화. 이거는 선생님 질문이야? 그래, 선생님 뭐래? 아니 질문만 하셨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지금 하영이 필기를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쓰셨네. 비음화랑 리을의 니은대기는 다르다. 이렇게 쓰셨거든. 근데 얘들아, 이거 내가 예전에 말했던 거 기억나? 그 백로 같은 애들 있잖아. 그거 예시 들어주셔서. 아, 그래요? 얘가 리을의 니은대기를 겪으면 백노가 되지. 근데 사실 얘는 비음화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 왜냐? 비음화가 되려면 주변에 비음이 있어야 돼. 근데 이 리을 앞에는 지금 비음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뀔 때 비음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원칙적으로. 그쵸? 그래서 얘를 그냥 리을의 니은대기라고 본 거야. 비음화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기역과 니은이 만나서 백노라는 전형적 성격의 비음화가 한 번 더 일어나는 거야. 근데 말했지? 학교문법에서는 이렇게 구별하는 게 귀찮은 거야. 그래서 그냥 이 리을의 니은대기도 지금 현재 비음화로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선생님은 나처럼 좀 디테일하게 말을 하신 거야.
엄밀히 말하면 리을의 니은덱이랑 비음화가 같은 건 아니다. 뭐 이런 의도였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래? 그래서 아니라고 하셨. 아, 비음화가 아니래요? 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데? 저게 좋은 방법 동화 여기가? 아니요 그 뒤에. 아, 그쵸. 비음화는 원래 좋은 위치는 안 변하고 좋은 방법이 동화가 되니까 좋은 방법 동화이지. 근데 내가 이거를 왜 지금 계속 얘기하냐면 문법 기출을 보면 이렇게 리을의 니은대기가 되는 것들도 지금 다 비음화로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뭐 선생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뭐 그렇게 구별해서 내겠죠. 뭐. 그럼 너희는 이렇게 외워야 되겠네. 리을의 니은대기랑 비음화는 같지 않다. 그러면 이런 예시는 어때? 예를 들어 남루가 남루로 발음되는 거. 얘는 비음화일까 아닐까? 얘는 비음화가 맞아요. 얘가 리을의 니은덱이잖아. 그런데 얘는 앞에 비음이 있어. 그러면 이런 애들은 비음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구별하는 애들은 앞에가 비음이 아닌 리을의 니은대기를 지금 비음화가 아니라고 구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좀 힘들겠다, 이거 수업 들을 때. 다른 애들.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애 진짜 한 명도 못 맞아, 알아듣겠다고. 엄청 힘들어. 그치, 이거는 사실 지금 공부하고 들어도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 이게? 그래서 애들이 김동준쌤도 좋아. 아 맞아. 다 까먹었대? 난 무슨 소리인지 진짜 틀린데. 진짜 모르겠다고 애들. 그래? 근데 그럴 것 같아. 보통 이렇게 저죠. 자세히 설명하시는 선생님이 많이 없어. 어차피 애들이 못 알아먹을 거 알아서 시험에 어차피 뭐 수능에 나온 얘기가 아니니까 안 알려주는데 근데 이게 내신에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애들은 이걸 다 외워야 되니까 쉽지 않겠는데? 선생님 문법은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거라면 예외 경우가 외우지 말고. 이런 걸 다 이해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근데 선생님 설명 너무 외워야 돼. 말도 빠르다. 말이 진짜. 연습 말 진짜 빨라. 맞아. 맞아. 쓰는 것도 금방 넘기고 지우고. 여기 내일 여기서부터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앞반에서도 뭘 질문했냐면 역행적 유음화랑 리을의 니은대기의 환경이 같을 때가 있어. 근데 내가 그때 겨울방학 때 수업할 때 한 반에서만 그걸 설명하고 나머지 반에서 그걸 설명을 안 했어. 왜냐면 그때도 설명하면서 야 이거는 그냥 영주여고 교과서에서만 있는 거라 내가 참고로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이해 안 가면 넘겨도 돼 이러고 그냥 설명하고 슈룩 넘어갔거든? 근데 선생님이 그걸 설명하셨더라고 학교에서. 그걸 질문해서 내일부터 그 부분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일 나머지 부분 마무리하고 그리고 자습서 볼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